안녕하세요. 소사장 소피아입니다. 오늘 소사장이 만난 사람들에서는 아나운서 김혜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잠깐.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많은 분들이 잼언니 잼누나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프리랜서 아나운서 6년차 김혜나라고 합니다. 이게 뭐야 이 여름에 혼자 걸어갈 때도 나처럼 혼자 오늘 여자를 보게 됐고 난 그대를 하려니 찾아가게 됐어. 제가 지금 주문한 음식들 궁금하시다고요? 이미 가성비 훌륭하기로 소문난 노브랜드와 피코크의 인기 제품들로만 탈탈탈 털어 왔습니다. 오늘 아나운서 세계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옛날부터 아나운서가 꿈이셨나요? 사실 뭐 엄청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너무 발음이 좋다. 발음이 정확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목소리가 좀 로우 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너 뉴스 하면 잘할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괜히 좀 설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한번 나도 생각해볼까? 멋있어 보이는 직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연하게 동경하면서 아나운서들을 지켜보면서 그냥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가 본격적으로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준비를 했죠. 학원에 보통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아카데미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 그 길을 잘 몰라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해야지 어떤 정보를 얻고 감이 잘 안 잡혀서 그런 용도로는 사실 아카데미가 조금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은 해요. 좋아했던 앵커나 아나운서 저는 실제로 전현무 씨를 그때부터 약간 예능 감각이 있는 그러니까 전현무 씨가 그때 당시 지금은 익숙해졌지만 엄청 파격적이었어요. 맞아요. 그때 당시 아나운서가 저렇게 맞아요. 기억나요. 경박한 진짜. 춤을 추고 샤이니. 네, 막 재미있게 이렇게 진행을 하시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인기를 많이 끄셨잖아요. 근데 되게 처음에 그걸 깨기가 많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도전이죠. 욕도 많이 먹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이 조금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나운서의 이미지를 이제 깨고 본인의 어떤 그 매력이나 개성을 노출하면서 콜라보를 딱 시켜버린 게 너무 멋있어 보였죠. 그러면 그 아카데미 들어가면 뭘 배워요? 사실 이제 아나운서라는 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면은 그냥 뭐 그 뉴스데스크에 앉아가지고 뉴스하는 앵커들을 떠올리실 수는 있는데 사실 뭐 기상캐스터도 있고 스포츠 캐스터도 있고 리포터도 있고 모두가 다 아나운서에 포함이 되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배워요. 왜냐면 내가 첫 발을 뭘로 들일지는 모르기 때문에 아카데미에서는 보통 종합반을 들어가면 종합반. 보통 종합반을 선택을 하고 이제 그 전반적인 걸 배우죠.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도 배우고 발성도 배우고 그리고 나에게 어울리는 어떤 그런 컬러 같은 것도 다 배우면서 왜냐면 면접 볼 때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면접에 대한 것도 많이 하고 스피치도 배우고 그리고 다양한 직군들 뭐 캐스터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도 다 한 번씩 좀 체험을 하는. 그러면 그런 다음에 나는 기상캐스터, 나는 뭐 이렇게 또 정하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으면 조금 더 심화해서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 꼭 그런 클래스를 듣지 않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좀 뚜렷해지면은 알아서 좀 스터디를 하고 공부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럼 그 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그 종합반인 한 번 수강하는 기간이? 한 3개월? 3개월? 네. 그 길진 않네요. 네, 그 시간은 그렇지만 사실 그 이후에는 이제 알아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근데 그 기간을 채우는 게 버티는 게 어려워서 다시 또 수업을 등록하거나 다른 심화 수업을 뭔가를 하거나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뭔가 혼자 하는 기간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도움을 받고 싶어서 함께하고 또 외롭지 않으려고 하시는구나.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 KBS, MBC, SBS 이런 3대 방송국이 있고 거기에서 공채를 뽑는 아나운서 수는 진짜 너무 바늘구멍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선 1번으로는 다 거기를 입사를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뭐 지방방송국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건가요? 보통은 그런 것 같아요. 뭐 보통은 이제 방송 3사를 꿈꿔서 온 분들이 아마 가장 많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기상캐스터를 꿈꾸는 분들도 많고 근데 하다 보면은 이제 바로 합격하는 거는 정말 너무 힘든다는 거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돌아서 가는 방향을 선택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죠. 그래서 돌아서 가는 건 어떤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으로 이제 지방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지방 KBS, 지방 뭐 MBC부터 시작을 해서 서울로 진입을 한다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지방 돌아다니면서 스포츠 관련해서 인터뷰하는 거를 가장 먼저 했었어요. 리포터. 네. 인터뷰하는 거를 가장 먼저 했는데 그것도 한 8개월 정도 하고 오래 하셨네요. 네. 근데 그게 사실 정말 지방을 많이 다녀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체력적으로. 그래서 하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 시험을 봤는데 경제방송을 시험을 받고 경제방송에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럼 경제방송에는 얼마큼 계신 거예요? 2년 넘게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왜 지금 프리랜서시잖아요. 네. 왜 나오게 되신 거예요? 결정적인 건 뭐예요? 그때도 다 고용 상태는 다 프리랜서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경제방송을 하면서도 되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뭐 KT 사내 아나운서도 했었고 뭐 KTV에서 뭐 정책방송도 했었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일을 접할 수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프리랜서라는 형태로 일을 원래부터 생각했던 건 아닌데 당연히 저도 뭔가 정규직을 생각하면서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의도치 않게 사실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을 했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접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거죠. 거의 6년 동안 그래도 그러니까 초반에는 자리 잡기가 조금 힘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제 PR을 열심히 해야지 내 존재를 알게 되고. 어떻게 알려요? 나 그것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연락 오고 하는 그런 것이. 일단은 방송을 하다 보면 경제방송 같은 거는 하다 보면은 모든 경제방송국에서 다 보긴 봐요. 그 아나운서들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스카웃이 돼서 뭐 이렇게 우리 방송에도 옮겨 다니는 경우도 있고 저는 SNS를 사실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방송을 하고 있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계속 조금 노출을 시키면 뭐 관계자나 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연락이 돼서 KT 사내 아나운서도 그렇게 했던 것 같고 KTV라고 이제 그 정책 방송도 그런 식으로 연락이 돼서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SNS가 내가 좀 유일하게 내 PR을 할 수 있는 창구가 되는구나 해서 열심히 좀 소위 말해서 좀 나대야지 알아주지 조용히 일만 하면 사실 존재감을 드러내기가 힘든 게 프리랜서거든요. 그 혜나 씨께서 진짜 너무 재밌으시잖아요. 막 노래 부르고 막 헤드뱅잉도 하고 막 춤추고 하는데 이런 모습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쵸. 잼라이브 때부터 맞아요.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아카데미에서 교육받고 막 이런 게 다 저도 그냥 시험 보는 거 항상 했었고 그냥 경제방송도 정적이고 실제 성격은 밝고 장난도 잘 치고 개그감이 많은데 이거를 카메라 앞에서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그게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오히려 각 잡고 하는 거는 정말 쉬운데 내 본 모습을 내가 뭔가 이렇게 까불까불 하는 거를 카메라 앞에서 하는 거는 처음에 이거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KTV 정책방송에서 좀 되게 귀여운 컨셉으로 하는 게 있었거든요. 뭐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 잘했을 것 같은데? 처음에 그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 그거 술 먹고 했어요. 진짜요? 네, 한번 막 이런 것도 저는 너무 힘든 거였어요. 이걸 어떡해. 근데 그래서 지금 잘하셨나요?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깨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잼라이브를 우연히 제가 오디션을 받고 거기서도 되게 밝은 이미지를 원하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점점 완전 예능인처럼 좀 그런 MC가 돼가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캐릭터가 생기고 그러면서 일반 아나운서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저만의 캐릭터가 확실해지면서 김혜나라는 어떤 이름에 뭔가 좀 더 브랜드화가 됐죠. 그래서 사실 지금 그 일에서 파생된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기사를 봤는데 요즘에는 이제 커머스를 접목시켜가지고 홈쇼핑이 약간 모바일 버전으로 되게 친근하게 가까이 다가온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전망이 엄청나게 밝은 것 같고 또 거기서 일찍 들어가서 경력을 쌓으셨으니까 추후에 뭐 활동 반경은 진짜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처음에 생각했던 건 이런 방향이 아니었는데 프리랜서의 장점이라고 하면 방송을 정말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커머스 방송도 하고 이렇게 좀 발랄한 퀴즈쇼도 해보고 또 지금 이렇게 네이버 나우에서 하고 있는 이런 오디오 쇼도 해보고 그리고 어디 행사 가면은 그냥 기업 행사 같은 것도 해보고 되게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가장 트렌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방송이 라이브 커머스 방송인데
이렇게 물건을 판매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쇼호스트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제가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은 보면은 맞아요. 일반인 분들도 맞아요. 그 SNS 개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물건을 팔기도 하고 그쵸. 소개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굳이 또 이제 쇼호스트만의 일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이 물건을 대할 때 제품을 선정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뭔가 이게 진정성이 없게 되면 제가 판매를 하는 어떤 이 멘트를 하면서도 그렇고 이게 방송의 질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쇼호스트의 그런 거를 이미 다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진짜.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봐야 되고 쓰면서 제가 실생활에서 그 다 느껴보기도 해야 되고 또 소비자한테 이게 어떤 부분이 필요할지 어떻게 필요할지에 대해서도 미리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되게 항상 공부가 필요한 게 이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영역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도 단점도 있잖아요. 그리고 프리랜서 그 생활을 지금 잘 이겨내고 계시지만 네. 그 압박에 못 이겨서 포기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저 같은 경우는 잼라이브를 통해서 정말 뚜렷한 캐릭터가 갑자기 확 생겨버리면서 약간 프리랜서 아나운서라고 하기에는 아나운서 플러스 약간의 셀럽 느낌과 약간의 연예인 느낌이 살짝 첨가가 되면서 그냥 아나운서라고 하기에는 조금 다른 어떤 새로운 그런 직업처럼 좀 저는 그렇게 구축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일하기가 좀 수월해졌고 이 제 일을 지속하기가 너무 좀 좋아진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힘들죠. 계속해서 제가 스스로 지원도 해야 되고요. 스스로를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필요하고 사실 보이지 않는 프리랜서 아나운서들이 훨씬 많거든요. 훨씬 많죠. 너무 많아요. 네네. 주변에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근데 뭐 이제 일이 고정적으로 들어가 있거나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행사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계속 이제 꾸준히 한다는 게 너무 쉽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불안정한 삶을 지내고 있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분들이 사실은 훨씬 많아요. 훨씬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나운서를 여전히 굉장히 좋은 직업 그리고 되게 안정적이고 또 뭐 시집도 잘 가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군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꿈꾸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좀 정말 아나운서가 되려면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물론 저는 방송 3사에 들어간 아나운서도 아니고 그분들과는 지금 생활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거의 그냥 방송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조금 더 범위가 넓어졌어요. 넓어졌죠. 아나운서라고 하기에는. 근데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제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더 조성이 됐어요. 맞아요. 지금 그냥 전반적인 환경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큰 또 수혜를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도 들고 그렇긴 한데 만약에 그냥 막연히 내가 TV에 나오는 아나운서들, 앵커들을 꿈꾸면서 준비를 하는 분들이라면 그냥 단순히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일 그냥 편하게 별로 잘 모를 수도 있죠. 뭐 왜냐면 이 험난한 것도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자유로운 게 좋아 보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도 되고 싶어 뭐 이런 정말 이 그냥 TV에 나오는 그런 화려한 모습만 생각하고 본다면 그 이면에 사실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죠. 무슨 일이든 그러겠지만 보고 싶지 않은 그리고 듣지 않아도 될 말도 너무 많이 접하게 되고 네. 그런 것들이 사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계속 이제 접하다 보면은 조금 심적으로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송에서 원하는 이미지가 확실하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좀 힘든 부분이라고 하면 전 그게 힘든 것 같아요. 물론 그래서 저는 되게 되게 솔직하고 그리고 거친 편이어서 그래서 기분이 나쁘면 기분이 나쁜 티도 요즘은 내고 뭐 이렇게 듣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방송을 하는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기존의 다른 아나운서 분들도 분명히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거고요. 같아요. 그리고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선택을 하고 이제 진행자 입장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상황들을 다 내가 경험해 보거나 알아보거나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제가 관심이 없거나 되게 무미건조하게 내 할 일만 하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있으면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나도 경험해본 어떤 공감되는 부분이 전혀 없으면 이 진행 자체가 그쵸. 굉장히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면은 재미없는 진행, 진정성 없는 진행하는 사람으로 그냥 낙인이 되는 거니까 그냥 약간 끊임없이 관심을 계속 좀 가져야 되고 뭐 작은 것 어떤 재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뭘 준비를 하거나. 그러니까 저는 그러거든요. 저한테 이제 은행원 되고 싶다고 말을 하면 제가 뭘 하냐면 은행은 영업직이에요. 그래서 카드 몇 개, 보험 몇 개를 팔 자신이 없으면 들어올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저는 딱 직설을 남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가끔씩 저도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하는 방송 일도 약간의 서비스직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았어요. 제가 가진 어떤 이 에너지나 제가 갖고 있는 뭐 정보라던가 이런 거를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고 기분 좋게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내 어떤 의지나 내 기분과 상관없이 그치. 네, 나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봤을 때 뭔가 내가 서비스 제공자라는 느낌도 가끔 들더라고요. 이런 마음가짐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을 대하는 거에 있어서 애정 있고 친절함을 가진 사람이 이런 일도 잘 꾸준히 끝까지 잘할 수 있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이거는 결국에는 진행이 그냥 대본을 읽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소통하고 제가 관심을 가지는 만큼 이야기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쵸. 그냥 이렇게 프롬프터 읽는 거 읽는 거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일인데 이거를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친절도로 어떠한 애정을 가지고 이걸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송의 내용 자체는 그냥 완전히 달라진다고 보기 때문에 방송 내용뿐만 아니라 그 진행하시는 분의 그 앞날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그럼요. 하나하나의 선택이. 그죠. 앞으로의 포부는 어떠세요? 일단 저는 제 생각에 사실 저는 방송 3사나 종편 출신의 아나운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출신이 되게 중요한가 봐요.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 타이틀 때문에 사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 꿈을 꾸는 분들이 많고 근데 그 타이틀이 저는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의도치 않게 프리랜서로 시작해서 지금 뭔가 이 방송하는 반경이 굉장히 넓어졌는데 저는 스스로 그래서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그런 타이틀이 없이 내가 여기까지 뭔가 끌고 와서 김혜나라는 어떤 이름을 어느 정도는 브랜드화 시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사실 이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이에요. 이게 그렇게까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운도 따라줬고 그리고 세상이 또 많이 변해서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막 주접도 떨고 이런 사람도 뭔가 아나운서로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됐죠. 그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프로그램도 즐겁게 하시려고. 그쵸. 그러니까 그게 노력으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니까. 그래서 저는 좀 뭔가 더 솔직하게 이렇게 해서 좀 더 사람들이 친근하게 느끼는 그런 방송을 계속해서 하고 싶고 지금도 이제 계속 그거를 노력 중인데 그냥 김혜나라는 이름이 브랜드로 딱 자리 잡는 그게 가장 저의 목표죠. 일적으로는. 그럼 김혜나 하면 어떤 거가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그 진짜 재밌게 진행 잘하시는 분 하면서 보통 요즘 보면 여자분들 MC 중에 되게 유쾌하게 재밌게 진행을 잘하시는 분들은 다 개그맨이에요. 맞아. 여자든 특히 맞아. 개그맨 출신 분들이 김숙 뭐 MC 분들이 다 그렇죠. 근데 여자 아나운서 중에 정말 자신을 내려놓고 맞아요. 즐겁게 막 이렇게 힘차게 에너지 넘치게 진행을 하는 분은 저는 손에 꼽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잘 떠오르지 않으실 맞아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저는 그런 영역을 제가 좀 구축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서 좀 그러면 새로운 그런 어떤 그런 부분이 제가 잘하고 계시고 그렇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행 너무 잘하시네요. 그래요. 어찌됐건 굉장히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거가 놓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브랜드에 집중하시고 내가 SNS 열심히 했다. 이거에 저는 좀 거기에 또 차별점이 생겼었구나. 그리고 또 내가 가진 그 차별성이 있으시잖아요. 친근하게 하고 망가지는 거 두려워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나의 차별성으로 잘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앞으로도 예, 김혜나 아나운서의 활약을 기대해 주시고 김혜나 자체 브랜드로 승승장구하시기를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감사합니다. 할게요. 네, 응원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